1, 2차 대전 했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해도 돼요. 인류학에서는 이제 성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문화적인 산물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 성 역할인 것 자체가 다 학습된 거라는 거지, 그 문화 안에서. 그리고 그 문화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효율적인 방법이 반복되고 그게 관습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당연하게 되고 공유된 무관심을 만들게 된단 말이야. 이게 왜 이래야 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고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되는 거니까. 그거가 폭발한 게 마침 이런 1, 2차 대전의 전쟁 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나는. 왜냐면 이제 가장 되게 빠르게 산업화되기도 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이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걸 주도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문화들 속에서 약간 외부 활동을 많이 했던 남자들이었고, 그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것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도 계속 그게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고, 미술계에서 흔히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림으로 돈을 잘 벌고 싶으면 서구의 백인 남성, 중년 남성의 취향에 맞춰서 그려라, 이런 말이 있어. 왜냐면 미술계에서도 그쪽 서구 백인 남성의 성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그 서구 백인 남성의 남성성을 강조한 흐름이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너희가 흔히 보고 있는 현대 미술의 그런 흐름 같은 거 있잖아. 되게 깔끔하고 디자인적이고 딱 눈으로 봤을 때 바로 우와, 디자인적이고 깔끔하고 예쁘다, 이런 게 다 그쪽 사람들의 취향이라는 거지. 추상 미술 쪽에서도 마찬가지야. 마크 로스코가 갑자기 대두된 것도 그쪽에서 붐이 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크 로스코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런 밑밥뿐이지, 너희가 오늘 모더니즘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가 더 궁금해. 모더니즘 하면서 느낀 거는 네. 다 녹화가 돼 있고 저는 쌤 말씀 중에서 그냥 공유된 무감심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공감이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는 아까 희실쌤이 설명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그게 뭔가 요즘 들어서 말하는 페미니즘이라는 거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페미니즘의 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대두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좀 일방적인 여혐이라고 하는 그런 안티페미니즘적인 얘기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적은 저는 저런 공유된 무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요즘에. 아예 인스파된. 네, 근데 그거를 문제는 인스파된 게 그 인습의 피해를 받지 않는, 피해에서 아무래도 다소 여자보다는 멀 수 있는 남자가 하는 것이면 그냥 하는 건데, 여성이 그런 무관심한 것에서 인습에 더 이렇게 돼 있는 게 진짜로 위험한 것 같다고 요즘에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공유된 무관심이 왜 깨지기가 굉장히 힘드냐면, 우리가 이미 그 문화 관습에 길들여져서 살아왔기 때문이야.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우리를 길러준 부모님 세대의 그 주변 환경들 자체도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보다 더 센 가부장성, 남성성이 강조된 사회에서 살아왔고, 그게 부모님들이 겪으면서 이건 아무래도 부당한 것 같아 이래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원래 이런 거야 이러면서 우리한테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부당한 거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지. 뭔가 억울한데 그게 왜 억울한지 모르는 거야. 그들도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그런 생각을 이제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더 깨달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수직적인 부모가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친구나 더 그럴 수 옆에 있지. 멘트로 더 이렇게 탁 하고 튀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무관심했던 건데, 나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이렇게 탁 두드려주는 거 누군가 있잖아요. 네. 맞아. 음. 맞아. 누가 툭 건드려준 거. 고등학교 때 그런 의식이 일이 건드려지는 거지. 맞아.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 이제 나는 이제 우리 동양화조 애들이랑 8명이서 같이 여행을 갔는데 정말 8명이서 정말 즐겁게 부산으로 놀러 가서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이제 밤에 우리 사우나 가서 다 같이 목욕하고 나와서 심야 영화 보자 이러고 다 같이 사우나에 갔는데 직원이 우리 8명을 보고 웃는 거야. 왜냐면 여자 7에 남자 1명이었거든. 어떻게 그렇게 몰려다닐 수 있냐면서 직원이 정말 우리가 기분이 나쁠 정도로 너무 즐겁게 웃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 있겠지? 근데 왜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 우리는 3년 동안 같은 조였고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라서 그 8명이서 다니는 게 당연한데 그들의 눈에는 여자 7에 남자 1명이야 이렇게 보는 거잖아. 부러웠나? 그런가 봐요. 자기식으로. 자기식으로는 재밌고. 그래도 웃겼겠지 그 사람 눈에는. 그래서 우리는 되게 기분이 나쁜 상태로 사우나를 즐기고 즐기긴 했어요. 왜 그랬지? 이러면서 막 씻으면서 그러고 나와서 영화 보고 그 다음날까지 8명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중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왜 그들의 눈에는 여자와 남자로 나뉘어져서 우리를 그렇게 프레임에 가두는 거지. 이러면서. 중성은 아니고 장난삼아 그냥 그러니까 미대 사람들은 성이 없다고들 농담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모두 중성이야 막 이러면서 제3의 성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연성을 가진 존재하고 그 구별된 성을 가진 존재의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지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게 그냥 자연성으로 그렇지, 자연인 그냥 것이다.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당연히, 그들은 이제 관습화된 그 좀 성 작은, 역할을 좀 저희한테 더 작은 입힌 틀이고. 거죠. 그치? 자연인이 더 큰 틀이고 성으로 분리된 거는 그보다 작은 틀이고 그치? 네. 근데 자꾸 그 작은 틀로 보다 큰 근본적인 존재를 자꾸 비추어 보니까 색안경이 낀다 그러고 그러면 좀 더 작은 틀이 본질에 먼 먼 거라고 거지. 말씀하실 수 그렇지. 있네요. 네. 근데 후천적인 그 역할, 기대 역할 저기 교육심리학에 나와 역할 기대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하나 더 있어요. 고1 때까지만 해도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제가 허리까지 쭉 정말 길게 길렀는데 이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머리가 질리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쇼컷으로 짧게 자르고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이제 잘 어울린다 이런 칭찬보다는 와 너 되게 잘생긴 남자애 같아 막 이런 칭찬만 있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내가 여자인 게 좋고 이 짧은 머리가 나한테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들은 왜 나한테 잘생긴 남자 역할을 하길 바라는 거지? 그리고 왜 머리가 짧으면은 남자 맞아, 같다고 그 짧은 머리에 말하는 남성성이 거지? 추가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남자들이 머리 짧게 한 채로 그때 한창 뜨개질에 관심이 있었어서 엄마랑 같이 목도리를 번갈아 가면서 뜨고 있었는데 머리 짧게 자르고 뜨개질을 하니까 애들이 너 되게 어색한 그림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색한데? 남자애가 뜨개질 하는 것 같아. 남자는 뜨개질 하면 안 돼? 이러니까 보기 좀 안 좋잖아 이러는데 왜 보기 안 좋아? 이러니까 통념이 있지. 저한테 되게 당황해하면서 갔어요. 약간 통념 많이 통념이지. 보는 것 같아요. 그게 통념이라고 하지. 고정관념이라고도 하고 통념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통념은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조금 사적인 의미가 많고 시대적인 고정관념도 있지만 개인적인 고정관념이 저마다 다르거든. 근데 통념은 좀 일반화된 고정관념을 통념이라고 하니까
이제 인습이 통념과 거의 유사한 뜻이지, 그치? 그렇죠. 근데 지금 말한 게 통념의 예시지. 되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남자 이제 어른들을 만나면 여자애가 머리가 짧게 뭐하고 다니는 짓이냐, 머리를 기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날 좋아한다고 하는 남자애도 머리가 길면 더 예쁠 것 같아 이래서 난 머리 짧아도 예뻐 이러고 쳤어요. 맞아. 그거 자체가 폭력인 거죠. 음. 그냥 내가 짧게 자르고 싶어서 잘랐는데 왜 내가 너한테 맞춰야 돼? 그리고 왜 너의 미적 기준을 내가 맞아. 네가 날 좋아하면은 나의 이런 모습을 좋아해, 또 같이 좋아해줘야지. 왜 네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러니까 좀 네, 당황했겠다. 서로 당황했어요. 약간 그거는 근데 그걸 요구하는 남자는 자기 틀로 요구한다기보다 조금 더 본성에 가까운 거를 자기도 모르게 말했을 거야. 일반적인 남자들이 긴 머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고 남자들이 자기 머리칼이 결 좋은 머리를 가진 남자들이 머리를 길러가지고 심심할 때 자기 머리를 쓰다듬는 경우가 있거든. 그걸 즐기는 남자도 있어. 근데 그럼 그 남자가 아니고 여성적이어서 그러냐면 그게 아니고, 그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자기도 모르게 원할 때가 있어. 그걸 감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사귀는 여자가 만약에 머리가 길면 그걸 이렇게 만지를 즐기는 남자가 있고, 그거는 자기가 못 갖는 그 여성성을 즐기는 거고, 그런 거가 일종의 여성성의 표상적인 모습인 거지, 길머리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자들이 피부가 남자보다는 좀 부드러운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걸 만지고 싶어하고, 긴 머리 만지고 싶어하고, 뭐 그런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충족이 안 될 때는 자기 머리칼을 자꾸 쓰다듬는. 그게 스스로 그게 충족하는 본능에서 나오는 그런 나쁜 건 아니지. 그냥 강아지 부드러워서 만지는 거. 그거는 이제 애완견,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 보편적인 감성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조금 예민하게,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조금 이게 딱 부러진 타입을 이제 페미니즘적인 여성들이 남자들이 그걸 요구할 때 조금 도전적으로 이렇게 탁탁 커트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 나쁘고 좋은 건 아닌데, 뭐냐면 의식을 한다는 거지. 맞아요. 얘 좀 봐. 왜 나는 이게 의식을 하는 거고, 남자는 의식 없이 얘기했다가 띵 당하는 거지. 그런 경우가 많은 게, 그거 역시 여자들 속에 이렇게 잠재되어 온 어떤 성차별 이거에 대한 저항감이 쭉 오랜 세월 왜 여성들 전반에 걸쳐 이게 잠재되어 오는데, 그걸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막 순종하며 사는 여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의식이 자꾸 그걸 자극을 받고 이게 깨어 있는 여자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의식하면서 탁탁 말아지는데, 거기서 의식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부당한 그거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남성들을 위해서도 같이 행복해야 되니까 그런 오류는 교정해 줄 필요는 있어. 알고 있는 사람이 미처 모르는 사람을. 근데 과하게 방어 기제로 발동하면은 그거는 별로 안 좋아. 그 방어 기제를 발동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순화시키는 어떤 의미로 대화를 이렇게 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여자들은 좀 그럴 때 이런 느낌이 들어라고 말을 하면 남자들이 조심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관찰을 해. 그러니까 매 일거수일투족 대화 나눌 때도 내가 이걸 의식하나 아니면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일까? 너무 조심하면 또 이상하지만은 의식 성찰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좀 더 깊어지지 아무래도. 안 그러면 호감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을 적을 만들면 안 되잖아. 물론 제가 걔를 별로 안 좋아해서 더 틱틱 말한 것도 있을 수도 있었어요. 있어. 네. 맞아. 근데 뭐 자기는 청춘
대학 들어가고 청춘이 되면 정말 많은 남자들로부터 또 그게 와. 억제되어 있던 게 이렇게 탁 다가오기도 하고 맞아. 맞아요. 내가 또 시선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 지금보다 훨씬 생겨. 아무리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뭐 남친도 있고 어쩌고 해도 대학교 가면 이게 확 열려. 너무 열려서 좀 열려버려.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눈이 어리둥절해질 정도야. 근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자기 레이더를 발동시켜서 좀 감지를 해야지. 얘가 지금 정말 놀이 삼아 접근하는지, 날 쉽게,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는지 아니면 나의 뭘 보고 좋아. 그러니까 이쁘다라고 접근하면 조금 좀 다시 두드려봐야 되고. 좀 어떤, 그러니까 꼭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어떤 총체적인 모습, 행동 거지, 내면 뭐 이런 총체적인 걸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조금은 선별해 봐야지. 그건 자기 자신도 선별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그렇지. 소양도 키워야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적어도 한 1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거를 자꾸 좀 만남도 느끼고 시행착오가 사람이라면 진짜 1년 동안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게 저는 이제 이성 간의 친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상대방도 이제 이성적인 호감이 없이 그냥 정말 친구로서 호감을 가졌다고 그 사람도 나한테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그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나머지 이제 남자들 자체가 싫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귀찮아지면 거예요. 가시를 또 막 음, 돋우게 되지. 여자들이 그렇죠. 장미같이.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아, 내가 왜 예민하게 반응했지? 그런 거를 주변 사람들하고도 얘기해보고 저만 그런 걸 느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느낀 거니까. 그리고 남자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여자애랑 정말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나를 남자로 보고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줄 알고 서로 그런 게 오차가 네. 생기야. 근데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는 얘네들한테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기보다도 더 많이 얘네들은 성교육을 많이 했어. 저는 그림만 그렸어서 그니까 자기네 때 못했지만 저희 때는 근데 정말 남자들은 여자가 몇 번쯤 함께 곁에 동행해주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착각해. 맞아요. 거의 99%가.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동행할 때도 친절하게 할 때도 분명히 기회만 있으면 이게 친구로서의 동행이란 거를 분명히 얘기해야 돼. 내가 나는 그러니까 그걸 너가 남자로 안 보인다라고 말하면 자존심 상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남자한테 아직 관심 없다. 나는 귀찮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그냥 왜 허공에 대고 얘기하듯이 자꾸 듣게 만들어야 돼. 근데 그런 게 뭐지? 소위 여장 관리로 뭐지? 좀 그렇게 오해받을 되는 경우가 만한 많지 그런 않아요? 어정간히 관심조차 보이지 마. 그러니까 여자가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그러건 경우가 말건 어장관리를 하건 말건 나는 나로서 쭉 가는 거야. 그렇지 않니? 그리고 어장관리하는 놈은 결국 내 저기가 아니잖아. 내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지 않냐? 그런 놈은 뭐. 그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남자들한테 그냥 만약에 남자에 관심이 없어 하면서 친구로 지내는데 그게 남들 눈에는 아, 쟤 남자들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라는 식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 여자가 근데 어장관리한다고? 제 생각에는 그거는 그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 남자가 너 지금 날 어장관리 했던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내가 아니면 되지. 그쵸. 근데 그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자체가 감정이 뒤틀려서 집착이 아주 조금 나온 시선이라고 느껴져요. 보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나 그렇게 느껴서 말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건 솔직히 부러움일 수도 있고 그거 자체도 고정된 성 역할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남자가 그래도 욕먹기도 하고 여자가 그래도 욕먹기도 하는데
더 욕을 먹는 경우는 난 아직까지 여자가 그랬을 때밖에 못 봤단 말이야. 근데 누가 봐도 그냥 태도 처리에서 문제가 그게 느낌이 하긴 다 보이잖아. 느낌이 오긴 해요. 그렇지. 그거는 사람이 근데- 생각보다 멍청하지 않아. 그 애가 날 좋아하는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 정말 난 너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네가 날 좋아하는 건 알아. 그건 고마워. 이런 식으로 딱 자르는 경우도 생기겠지 않아? 알 그게 수밖에 오지 않아?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필요해. 근데 이제 헷갈리는 때도 있지. 가끔. 이거 진짜 날 좋아하는 거야? 아닌 거야? 뭐 헷갈리는 게 분명히 있는데 헷갈리게 하는 사람은 일단은 조금 거리를 두어야지. 저 근데 여기는 약간 남녀의 그러니까 이거를 관계스러운 꺼낸 건 아니야. 이야기인데 저는 궁금했던 거는 그렇지.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 이렇게 뿅 했는데 다른 게 두 개가 있는데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저는 여자고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여성성이라는 거는 여자랑 좀 더 어울리는 말 같고 남자는 남성성과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빈 병인데 여성성이 반쯤 무조건 이렇게 채워져서 나오고 남자는 남성성이 반쯤 채워지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른 거를 넣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여성은 여성성을 먼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태어난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성성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남성성이라고 붙여진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를 얘기해봐. 해도 돼요? 네. 그 얘기를 의견들을 말을 해봐. 저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건 아닌데 물론. 이 인간이라는 이게 저는 저 얘기가 동물과 인간에서의 차이가 잘 나타나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살게 됐잖아요. 이제 동물과는 다르게. 그러면서 뭔가 이것처럼 뭔가 성 역할을 강요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좀 해방을 요구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복합성을 가지면서 뭔가 동물에게 동물적으로 요구하는 여성성이잖아요. 그런 아이를 낳고 그럴 때 좀 동물마다 다르지만 수컷을 유혹하는 것도 있고 암컷을 유혹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그게 있는데 인간은 그거와 좀 다르게 운명이라는 거 형성이 된 이후로부터 그런 생명과 그런 자손 번식적인 여성성과 남성성보다도 더 탑이 높게 쌓아 올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똑같 정현이가 말한 것처럼 저는 사발로 표현할게요. 동물이랑 인간이 똑같은 사발을 가지고 나온다면은 동물한테 암컷 동물한테 여성성이 사발에 가득 차 있다고 치면은 인간이 여자가 태어나잖아. 그럼 여성성이라는 그 사발 안에 여성성이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문명이라는 것 때문에 쌓아지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게 섞이면서 이제 여성성 남성성이 할 거 없는 개인으로 봤을 때 그 개인이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해가 돼요? 저도 일리는 개론이야. 하나의 개론이야. 장현이가 궁금한 지금 맞다 건- 틀리다 없어. 네, 제일 궁금해하는 건 여성성이 정말 어떤 인간의 여성의 본질로서 절반이 채워져서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니까 나오니 그걸 그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게 좀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현대 지금 여성들은 너무나 그 여성성을 배제하려는 느낌도 저는 받았거든요. 현대 여성이라는 게 요즘에 현대 여성이라고 맞아요. 좀 그렇고, 그러면 그러니까 요즘에 요즘 그렇게 대두되는 급진적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급진적 페미니스트 맞아. 네, 그런 모습도 받아. 근데 그게 여자로서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그런 골격 같은 게 아예 다르잖아요. 거기서부터 본질적으로 좀 생겨나서 모성애도 그냥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거의. 네. 그래서 저는 모성애가 갖고 태어나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뭐라고 저는 하지? 모성애를 학습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그냥 그래요? 모성애? 네, 모성애. 그러니까 그건 모성으로서의 본능이- 좀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이밍이 여성성, 남성성이라고 돼서 그렇게 된 거지. 그냥 본능적인 네, 거라고 생각이 본능적인 들었나? 건 되게 순수한 어떤 그 응집체가 여성한테 있고 다른 응집체는 그러니까 그냥 여성한테 A, B로 보면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여성성, 남성이 이런 붙음으로써 살짝 그런 것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실 그렇게 말하는 그 급진적 페미니스트한 사람들이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여성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뭔가 그 여성성이 독이 됐던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여자들한테. 그래서 뭔가 그런 식으로 배제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나는 오히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오히려 너무 여성성을 배제하려다가 보면은 그들이 혐오하는 남성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거는 정말 약간 그거나 마찬가지야. 좀 맹목적인 신앙적 믿음? 너무 맹목적인? 이 오히려 너무 어. 그 신앙과 반대되는 어, 저희가 그렇지. 개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오히려 요새 너무 급진적으로만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원하는 게 지금 남자들이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듯이 여자가 주도하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 남녀가 정말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받길 바라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나 얘기해도 돼? 이게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그렇게 사실 메갈이라는 이름과 그런 집단 탄생을 저도 그 집단 절대로 옹호하거나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급진적인 페미니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계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사키 아타루 책 하면서 그런 혁명에 있어서 모든 거에 폭력이 동반 그런 혁명 언제든지 대부분 폭력이 뒤따른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도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미세한 그게 아니라 뭔가 강력한 이게 빡 이게 있어야 뭔가 바뀌는 사례가 많았다라고 많이 들었고 실제로도 그 서양권 서구권 페미니즘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확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했다라는 주장도 되게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들려가지고 이 얘들아 뭔가 급진적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보다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발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뭔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들은 뭔가 개인 대 개인으로 보면 악이지만 그래도 뭔가 저는 메갈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 네. 서양 쪽 급진적 페미니즘 있죠. 이번에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얘기해요.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탐폰에 세금을 매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바로 여자들이 피가 묻은 이불을 생리피가 묻은 이불을 둘러쓰고 시위를 했어요. 진짜? 프랑스에서. 우와. 근데 그게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 정도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여성 인권이 지켜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가 과격함이라는 게 희경이는 남성성 저는 뭔가 변화에 있어서 남성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더 대안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야 남성 사회에 먹히기야 하겠지. 그래야 먹힐 수 있으니까. 필요하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과 저기 남성성을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이거는 사회적인 관심사들이 좀 있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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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여성 운동에서의 남성성을 얘기한 거였어요. 오케이. 네. 그래 맞아. 필요해. 그 겉으로 드러나는 액션 이런 거는 남성성의 발로야. 그치? 주체가 누가 됐든. 그리고 이제 서영이는 조금 더 본질적인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말하려고 했지, 그치? 그래. 얘기. 맞아. 했잖아. 네, 희경이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서영이가 말한 본질에서 좀 이렇게 좀 오버되는 그런 건 여기서 보면 좀 그거지만 그래도 쌤이 말한 것처럼 그건 꼭 필요한 거 그런 생각.
좀 오버되고 왜곡된 부분도 현상적으로 드러났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필요한 힘이다. 그거지. 그래. 정연이도 해봐. 네가 질문해서 듣고만 있는 거구나. 네 생각은 따로 있지. 근데 여기서 또 나오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와 그런 운동에 뛰는 남성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그 강남역 10번 출구의 그 살인 사건의 추모 현장들이 집단을 혐오받아서 있었는데 어떤 집단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혐오하는 그 모습과 그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걸어다니는 모습의 그런 차이나 그런 거를 좀 그거의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좀 다른 지금 양상. 우리나라의 여성 다르고. 그 메레스 갤러리인가 뭔가 그런 거기 말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차이를 두는 이유나 그거를 차이를 두게 되는 그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다르다는 거는 느껴지긴 해요. 근데 뭐 얘는 착하고 얘는 나빠서 다른 거야 또 아니고 둘 다. 그거보다는 네, 그거를 좀 관점을 접근하는 시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느냐의 차이일 거야. 네, 그 갭을 좀 듣고 싶어요. 저 내가 꺼낸 얘기니까 제가 해도 돼요. 제가 말한 프랑스 페미니즘과 내가 얘기해봐. 근데 좀 더 저희 얘 말한 본질적인 거와도 접목해서 현상과 본질 알지? 결국에는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인권 운동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과 그래서 저는 물론 저는 제 입으로 부끄럽지 않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저는 물론 제가 여자라서 겪는 부당함 이런 거에서 와닿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저를 움직이는 동기가 인류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인권 운동하는 모든 운동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인권에 관련된 걸 공유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것들은 뭔가 인류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저희 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그 사이트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궁금하지? 너 일부 안 들어봤어? 일부 궁금성으로 들어가 봤는데 사실 거기서는 인류애적인 그런 거라는 느낌보다는 더 더럽고 변질된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개인화되고 왜 일베 여자 버전이라고 말하는지도 알 것 같은 보복적인 보복적이고 비인류애적이고 개인이기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약간 일베랑 메갈이랑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자신이 당한 일을 똑같이 미러링 시킨다는 거. 되갚아 준다는 거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럼 나도 너한테 이렇게 말할 거야. 이런 거지. 근데 그게 무차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그게 생각하는 그게 네가 나한테 이랬어. 나도 너한테 이래야지 마음이 풀릴 것 같아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 자신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좀 더 넓게 보질 못한다는 거지. 좀 정리해볼까? 선생님은 아직 머릿속에 정리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기관이나 일대 이렇게 맨투맨으로 여기서 공격이 나 자극이 있으면 탁 작용 반작용. 이 사람은 네가 그랬어? 뭐 이러면은 이제 딱 그치 되갚음을 하는데 요거 하나 퇴치하면 이 사람의 그 문제가 해결될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자극을 주면 또 공격하고 싸워야 되지. 또 어디 막 가다가 또 만나면 또 싸워야지.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사이트가 이 운영되는 사람은 이유. 비슷한 자극을 받으면 계속 그럼 몇 번 하면 공격치가 높아져. 분노. 그치? 이 사람은 그렇게 내 삶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단편
단편적인 시야, 짧은 시야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게 돼 있어. 어디 가나 저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이런 현상 자체를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 이 현상 자체, 아까 인정이가 자기를 관찰한 것처럼 비록 터뜨렸지만 제어가는 그런 관찰하는 게 중요해. 관찰을 해서 이거를 묶어서 볼 줄 아는 사람은 적어도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이런 거 만났을 때 쓱 피해가거나 그냥 흡수를 해. 녹여. 알겠어? 더 큰 사람이지.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게 훨씬 덩어리가 크니까 이런 자잘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강화. 되게 가능해. 왜냐하면 시야가 넓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보여주면은 다 이 사람이 만나는 이 잔재기들은 아예 이렇게 도태되는 사람도 있고 결국엔 성장이 전제지. 성장하게 되면은 영향받게 돼 있어. 이제 이런 맥락이 있어. 그래서 의식 성장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반대로 출발할게. 이거는 지역에서 출발한 얘기고, 요게 만약에 이렇게 단체 커져서 이거를,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묶어가지고 나랑 공감해. 와 나도 그래. 나 속시원해.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요게 일베 같은 단체가 되는 거야. 나름의 소사이어티가 돼. 얘네들도 부정적인 파워는 많이 뭉치면은 부정적이지만 어쨌든 파워 형성을 해. 나름대로 집단의 파워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거는 눈에 보이는 크기보다 의식의 크기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뚝뚝 떨어져 있어.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 둘 한 셋 만나면 이들이 속한 사회 전체에 이런 거를 이렇게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한 역할을 하지. 리더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되지. 어떤 식으로든. 어떤 번자에 올라서 막 날 따라라가 아니고 숨어있더라도 리더 역할을 하게 돼. 그게 다르니까. 사람들을 아우르는 힘이 내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회의 흐름이 어떤 구성원이 많으냐에 따라서 네거티브로 흐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구성원들이 힘을 내느냐에 따라서 다시 엎을 수도 있고 그래. 그런 경우가 있고 역사 그리고 이제 이게 흘러가면 역사라는 게 나오고 그치? 시대 흐름이 나오잖아. 그래서 빛을 보는 시대가 있고 어둠으로 굴러떨어지는 시대가 있고 이런데 이때 이렇게 굴러떨어지면서 썩어가지고 이럴 때는 이제 이런 류의 사람들이 많지. 그렇게 돼. 시대 흐름이. 그리고 남성성, 여성성이 근본적인 조건을 그거였잖아. 남성성을 파트로 하자고 했었잖아. 자, 한 인간이 태어났어. 인간이 뿅 태어났어. 뿅 태어났어. 그러면 얘가 겉모습은 물론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타고났지만 겉모습은 얘가 지금 여자 역할 하냐? 얘가 남자 역할 하냐? 아니요. 천만에. 남자 역할도 여자 역할도 못하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인 상태잖아. 그치? 그러다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성진이 나오는 시기부터 어떤 여성성의 표상이 되는 거고 여자는 여자로서 이거 표상이라는 말 알지? 그럼 이 사회적으로 대표되는 어떤 형상의 표상이라고 했지? 그리고 남자로 태어난 애기는 그 남성성의 한 표상으로서 살게 되는 거야. 표상. 표상이란 말을 조금 자꾸 음미해봐. 알았지? 네. 표상으로서. 예를 들면은 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아름다움의 표상의 대명사지? 그럴 수 있지? 그런 것처럼 표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이 표상화될 때 이제 어떤 사회, 소사이어티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지. 알겠지?
단체 공동체 이렇게 표상성으로 사는 어떤 좀 모임이 이제 이런 사회라고 눈에 보이는 모든 건 현상이야. 사회도 현상이고 뭐 가족도 다 현상이야. 아무튼 표상성을 지닌 의미로서 이 성을 추적하느냐 아니면 표상을 제외한 사회가 말하는 것은 갖고 태어나는 성질이지 성질로서만 거론할 때 이게 본질이거든. 본질인데 자연인이 가장 큰 본질이고 그 다음이 두 가지 큰 성으로 대별되는 게 이제 요거보다는 좀 덜 본질적인 거지만 그래도 본질이지. 무슨 성 이런 게 사실은 본질에 속해. 본성 이런 거. 그래서 사람을 본질적인 눈으로 보느냐, 표상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표상이라면 이제 현상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이렇게 말해. 이건 대표적인 그 적이고 이건 일반론적인 말이 현상이야. 알겠니?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데 여기서 좀 더 예를 들면 이제 사회적인 정체성이 있지. 사회적 정체성. 나는 뭐 하는 사람, 나는 누구 하는 역할이 일어나잖아. 예를 들면 뭐 엄마 아니면 선생님 등등의 여러 가지 자기 대표되는 역할이 있잖아. 대표되는 눈에 보이는 역할. 그런 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정체성으로 등장하는 거고 남자 역시 아빠 내지는 뭐 사장님 내지는 뭐 등등 있잖아. 뭐 교수, 그치? 그런 거는 사회적인 정체성인데 이거는 본질적인 건 아니고 현상이야. 현상에 속하는 거야. 여기 또 줄줄이 많지. 돈을 많이 벌어, 뭐 누군 가난해,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세분화되지. 다 현상이야. 하위 단위에 속해. 그러면 페미니즘은 어디쯤에 속하겠니? 페미니즘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이 잡다하게 가지친 누구로 사느냐, 누구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에서 여기서 파생된 한 이쯤에 있어. 이쯤에서 페미니즘이 있어.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막 왈가왈부하는 거는 현상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상대적인 얘기는 다 현상적인 얘기야. 본질적이지 못해. 그러나 너네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정보로서 필요하지. 지식으로서 필요하지. 대화를 해야 되니까. 배우는 거 다 필요하니까. 사회적인 역할을 얻어내야 되니까 그런 일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희영이가 사회적인 현상 이걸 다 갖고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본질적으로 그래서 사회적인 그 한 개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후천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이며 뭐 이런 문화적인 거며 이런 거가 막 믹스되면서 어떤 그런 특징 지어지는 눈에 보이는 특징을 가진 어떤 대표성을 가진 인물로 커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성, 여성 이렇게 형성되는 것 같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 지금 말은 달라. 네. 이건 말은 달라. 그래서 그 자기가 지금 어느 지점에서 의식을 많이 하느냐를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어느 단계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지. 그리고 희영이는 어떻게 보면 이런 여기서 요즘에 사회적인 현상에 많이 관심이 있더라고. 대화할 때 가끔 보면. 네. 근데 거기서 그 근본을 인류의 인간애 있잖아. 네. 인간애를 네가 의식을 하더라고. 네, 여기서만 왈가왈부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그 기저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게 있더라고 분명히. 최근에 내가 2번 들었거든. 그 말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 뿌리를 놓치지 않으면 가끔 감정에 휩쓸려도 여기서 이렇게 감정에 휩쓸려도 인간애라는 거를 네가 딱 기억에 떠올릴 수 있으면 이걸 평 벗어나서 이런 인격체로서 행동할 수가 있게 돼. 이제 그거는 인격적인 얘기고 여기에 본성으로서의 어떤 본성으로서의 남성성은 이게 그냥 한 인간을 대표하는 고유의 그 100%의 고유성으로 말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한 남자가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느라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완전히 자기 전 인격체를 불살랐잖아. 하나의 그 애국 그 구국에 그거는 100% 그 자기의 남성성을 100% 정말 산화하듯이 불사른 그 대표성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쪽 여기 요걸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보면은 자연인으로서 이순신을 보면 너무 이순신 웃기나? 그냥 보면 네. 그 남성성은 온전히 완전하게 불살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감수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 네. 수많은 모함과 수많은 어떤 공격과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시절도 있었고 백의 딱 감옥에도 갇혔고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홀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 네. 사귀고 하는 그거는 뭐에 해당해? 그건 남성성이 아니야. 여성성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그 수용력이야. 분명히 완전하다시피 한 남성성의 표상인 이순신이었지만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 남성성을 떠받치는 여성성이거든. 그래서 자연인으로서는 나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고 봐. 근데 그것이 어떤 특징이 막 불꽃 튀듯이 이렇게 발휘가 되느냐 이제 그런 거에서 여성성이 좀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남성성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두 가지가 적절히 이렇게 중화돼서 이렇게 표출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성향 따라서 다양하게 나온다고 봐. 그런 거가 조금 더 본질적인 그거야. 그리고 회국에 어떤 그 최국태라는 사람이 사회적인 얘기면 보면 많이 쓰는데 글을 제법 날카롭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그 동성애 있잖아. 동성애에 대해서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 제법 긴 레포트처럼. 근데 내가 기억은 쭉 훑어봤기 때문에 기억은 못하는데 그 원시 고대부터 현대 이렇게까지 그거를 쓱 개요를 훑듯이 써가지고 이 동성애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인간이 어떤 옷을 입고 활동을 하느냐 그거에서 동성애가 충분히 발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 그리스에서 고대 그리스에서도 아마즈네스나 플라토닉적인 그렇지. 사랑이라고. 플라토닉적인 사랑. 이 동성애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훑어서 쓴 글이 있어가지고 재밌더라고. 그런 너무 이데올로기 있잖아. 너무 어떤 가치관에 얽매여가지고 그런 거 성을 자꾸 이렇게 하거나 뭐 여혐이다 뭐다 이런 떠들지 말라는 글을 썼더라고. 여기서 좀 뭐 궁금하거나 정현이 얘기가 정현이 질문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는지 뭐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런 거 질문했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 카테고리가 어느 게 더 크냐 이 분류가 어느 게 더 큰 분류냐 이거를 참 사람이 적어보면 굉장히 좋은데 여기 선생님은 그냥 거칠게 건너뛰었어. 즉석에서 나오는 질문이니까. 근데 여기서 요 사회 갑자기 나왔지만 요 사이에도 또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여기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거든 카테고리를. 근데 너무 세분화하면 또 지저분해지니까.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냐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개인에게도 그 현상이 일어나 좋게 일어났다 어느 날 그 이상하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 이랬는데 마음에 부침이 일어나고 할 때마다 내 안에서 여성적으로 이렇게 감수하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일도 있고 때로는 누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뛰어가서 이렇게 뭘 딱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뭘 합류해서 저기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잖아. 여자래도 그런 경우에는 남성성을 발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돼. 그 전에 너네 말한 거 기억할 거야. 그렇다면
이것이 두 가지가 하나로 자연인으로 보면 제일 편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여성성과 남성성이 가장 바람직하게 구현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즉 이걸 아까 왜 성의 문제로 그냥 이렇게 조금 하위 단위로 가서 그 성 이게 붙으면 좀 본질적인 의미지만 여성 폭력이 일어난다 그래 성폭력, 그렇지? 여자가 조금 체격적으로 물리적으로 약하고 뭐 아무래도 좀 그렇단 말이야. 그 남자는 단순 무식한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힘이 있단 말이야, 물리적인, 그렇지? 뭐 이럴 때 그리고 남자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자꾸 행동으로 하는 어떤 기질적인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대체적으로 안 그런 남자 많아, 여성적인 남자 많아. 근데 그냥 일반적인. 그랬을 때 바람직한 어떤 것, 즉 여성적인 거는 사실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뭐가 있단 말이야. 가꿔지고 보호받고 의존적으로 살란 얘기하고 차원이 다르다. 아무래도 여리고 여성이 갖고 있는 보석성은 여리고 좀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게 깨지면 안 된다고. 여성성이 내면에서 깨지면 황폐해져. 전쟁만 일어나. 그게 보호받아야 돼. 내 안의 여성성이 내가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 관계에서도 남자들은 가능하면 그 여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게 너무 그렇게 일반화된 그 규범 이게 아니고 이 본성적인 어떤 특성에서도 타당성 있게 나오는 이야기야. 이게. 한 인간 안에 그 여성성이 고이 보존되도록 남성성이 용기를 바라고 하는 거거든. 내가 두려운데도 용기를 내서 올바른 걸 택하는 거 있잖아. 그건 내 안에 남성성이 바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용기를 내서 옳은 걸 취하고 함으로써 여성성이 그 속에서 평화를 느껴. 내가 이렇게 이기성으로 발휘했을 때는 뭔가 겉으로는 충족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불안해. 여성적인 저기가 좀 이렇게 요동치는 거 있어. 그런 존재감이 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무래도 그 성을 취하고 여성의 그 성을 취하고 뭐 품고 싶고 막 이런 거를 보호를 전제하면서 이렇게 발휘할 때 그게 아름답게 구현되는 거고 여자들은 아무래도 그 남성들이 이렇게 그래도 물리적으로 힘도 쓰고 여러 가지 피곤한 부분이 있거든. 겉으로 막 이러다 보면은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순화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지. 아무래도 여성의 부드러움과 그 수용적인 푸근함과 뭐 이런 것들이 좋은 특성 중에 하나잖아. 물론 모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성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점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위대한 거거든,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보돼야 돼, 상보돼야 돼. 그리고 남자가 힘을 잃을 때가 있어. 다치거나 직장을 열심히 다니다가 직장을 잃어버려. 실직. 아빠가 실직. 그럼 남성성이 한번 상처 입고 날개가 꺾이고 기운을 잃어버릴 때는 그걸 비웃으면 안 되고 여성성은 만약에 이렇게 남편을 비웃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성성이 바람직하게 발휘되는 게 아니야. 비루해지는 거야. 오히려 그때 여자가 남성성 발휘해서 일할 수도 있고 반면에 이 남자의 상처 입은 그거를 어루만질 수 있어요. 꼭 말로가 아니라도 부드럽게. 그럼 남자가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한 1, 2년 뭐 맥을 못 치고 정말 병신같이 그런 모습으로 있을지언정 기다려주고 믿어주면은 상처가 아물고 날개가 다시 돋으면 나를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하면 끝까지 남자는 그냥 실패자거든요. 그게 여성성의 역할일 수 있어. 기다림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야. 남성성도 좋은 거야. 이게 발휘되는 거는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까지 던질 정도로 용기를
존재를 자꾸 이렇게 뭐 위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품어주고 하는 게 양자역사지. 알겠어? 이런 것들을 잘 골고루 조화롭게 한 인격체 안에서 이게 골고루 조화롭게 나와야 돼. 나는 이렇게 나이 들었어도 이렇게 왜 또래를 만나면 여성적인 얘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 작기도 하고 목소리도 좀 작은 편이고 뭐 등등. 근데 일하면서 여성성만 가지고 일 못하거든. 일은 어떻게 보면 남성적인 힘도 필요하거든. 그래가지고 나랑 일하면서 의외로 남성적이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해. 이렇게 몇 달 이상, 1년 이상 지내고 사람.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그런 분류 세계를 조금만 자기식으로 이게 정답은 아니다. 네. 정답 아니야. 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어났자. 대체적으로. 그래. 수고했어. 많이 했지. 이제 그림 어두워졌어.